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비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해 복구 작업이 완료돼서 정상적인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생활자치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며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공동선의 실현, 이게 이상이겠지만 여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서고 실현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기구 중에 하나인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 안보융합학과 민병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활동가 설재균입니다. 이제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문자 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자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시민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민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대전시 그리고 5개 구 그리고 각 시의회와 구의회를 이렇게 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나은 지방자치가 지역에서 이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재균 팀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얼마만큼 충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대전 광역시 의회 또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행태가 달라질 것 같아서 기대가 좀 큽니다. 민병기 교수님은 과가 안보 융합학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떤 과인가요? 좀 생소한 과라. 뭐 안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국가 안보, 국토 방위 뭐 이런 쪽으로 전통적인 영역으로 인식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가 좀 더 개방이 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들이 더 커지면서 안보의 개념도 더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전통적인 그 국방안보의 영역을 좀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범죄로 치부하기에는 또 좀 무거운 주제이고요.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혹은 국가 간의 관계가 좀 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념에서 이제 신안보라고 하는 영역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안보, 지금 말씀드린 사회 안보, 또 뭐 보건 안보, 인간 안보 뭐 등등 여러 영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 안보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치 경제학적인 차원에다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융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보자 이런 그 개념에서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안보에 대한 확장에 대한 논의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념이 이제 확장된 거네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 네.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 네. 그다음에
식량 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들어와서 네. 이것이 협의의 안보 관점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적용된다. 네.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핵심적인 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나갈지 이런 근본적인 개념 변화는 뭐 변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예, 국가와 뭐 국민에 대한 예. 기본적인 인식들은 항상 바탕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자치 안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나 전통 사회, 현대 사회의 근간이 무엇이든 간에 네.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도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도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9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제 7월 1일부로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근데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사실은 있던 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출범 당시의 그런 저희가 우려와 기대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설재균 팀장이 그 역할을 하셨죠? 1년 이상. 네, 그 작년 6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저희 그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지방의회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어떤 새로운 기대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원구성 문제와 그리고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회를 운영을 하자 이런 기대하는 바를 세 가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작년을 살펴보면은 원구성 문제 말고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밝힌 그 기대만큼 의정 활동을 했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그러지 못했다. 네. 기대 이하다. 네. 기대 이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속해서 저희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후에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개수 조정을 따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회의록은 대전 같은 경우는 비공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이나 이런 과천 이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공개인 상태이고 그리고 그 여전히 그 조례안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공식적인 회의장이 아니라 따로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고 논의를 해와서 바로 부결시킨다는 등 실제로 이런 어떤 밀실협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할 만큼 이번 9대 의회에서도 좀 불투명한 이런 어떤 회의 그리고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들이 여전히 좀 문제라고 봤고요. 그 의사결정 방식이 그렇게 폐쇄적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위원장, 상임위원장 독단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지난 8대 이어서 9대 의회에서 똑같이 좀 아니, 있었습니다. 그 의회가 나름 의사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든 뭐 이런 조례가 있을 텐데요. 네, 의사 규칙 같은 것은 없어요? 대전시의 회의 규칙에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표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회의 같은 경우 이제 다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례 안에 심의를 두고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 그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논의와 표결을 거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횟수가 전체 몇 번의 상임회의가 열렸는데 몇 번 정도가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총 밀실, 6번의 총 회기가 있었고 예, 그 중에 이제 작년 이제 첫 1차 정례회 때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다시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언급을 하진 않았고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뭐 입장을 내도 의회에서도 뭐 어떤 응답이나 이런 거 따른 건 없어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좀 의회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의회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결정을 모두 다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회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적을 할 정도의 과도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임병기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뭐 대전시 의회에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특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규정에 상임위를 꼭 상임위원회실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모든 회의는 공개가 되어야 하고 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밀실에서 진행을 하면서 회의가 공개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공식 회의입니까? 기록도 없고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까 또 그것이 본회의까지 그 결과가 반영이 됐으니까 공식 회의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만 그것이 공개되지 가능해요? 않았다. 저희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어떤 조례였었어요? 그게 그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출산이란 단어를 이제 사회 변화나 흐름에 맞춰서 저출생으로 바꾸자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도 지방자치법에서도 회의는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이제 이런 공식적인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그냥 표결과 협의를 거쳤다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단어가 더 논란이 되는 단어였다라고 한다라면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시민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의회가 지금 굉장히 닫힌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공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포용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실은 이게 비밀스럽게 할 일도 아닌데 그걸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뭐 또 이따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뭐 대전시 의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민주주의고 폐쇄적인 그 의사 운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구성이 지난 8대 원 구성의 그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절대 다수 정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네. 한 석 정도 차이만 있고 사실은 그때는 비례대표 동일 정당이 압도적 다수였고 타 정당은 비례대표 한 분뿐이었어요. 이런 구조에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뼈아픈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염려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절대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압도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런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지난 의회 때도 사실은 뭐 2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난 의회에서도 사실 압도적인 의사결정 거의 시정과 이제 의회가 같이
가는 경우로 이렇게 좀 봤었고 이번 9대 의회도 지난 의회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본회의에서도 이제 어떤 반대 토론을 하더라도 뭐 의견을 한 명이 했으니까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으니 다른 의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등의 어떤 좀 지방의회가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정치라 찬반 토론이 아니고 뭐 찬성면 찬성, 반대면 반대 즉 토론만 듣고 종료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찬반 하나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반대 의원이 이제 몇 명 더 있는데 그 의원들의 의견이 이제 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바로 표결 진행하겠다라는 등의 어떤 다양한 의견 개진보다는 효율적 의사 진행이 우선순위의 네, 그렇죠. 앞이다. 네네. 뭐 그런 그래서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명의 의원이 다 이제 의견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장은 이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더 중요하니 이제 그런 바로 의견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으니 바로 표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현 의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물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뭐 조례 아니건 다른 안건이건 다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까지 묵살시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의회건 의장의 역할이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즉 다수결주의가 갖는 함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좀 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원래 의미는 소수의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깊이 논의를 하자. 이게 원래 대의제의 원리죠. 원칙이었고요. 근데 그 더 깊이 논의하자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표결만 빨리빨리. 예. 이게 알겠습니다.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같이 연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향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뭐 또 할 겁니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필요하면 뭐 책자도 저희가 발행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그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의회 활동 의원들의 활동 평가보다는 평가를 하되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자. 네. 그래서 누구나 그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치중하자 해서 제가 그 질문지에도 담았습니다. 의정활동 행태에서 그분들이 뭐 질의 내용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회의 출석, 발언 횟수, 회의에 그 몇 번 출석했고 몇 번 빠졌느냐, 조례 발의 건수, 또 뭐 스터디 모임 참가, 세미나 토론회 개최, 뭐 이거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라고 네. 해서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의원 개개인별로 회의, 정기회의 참석, 임시회의 참석, 소관 상임회의 참석 여부 이런 건 어떻게 숫자상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저희가 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예. 그 회의 출석은 이제 이번 그 지난 8대회에서는 좀 결석이 총 22일 있었습니다. 예. 11명의 의원이 이제 이걸 결석을 했었는데 8대. 네, 예. 대부분 이제 청가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 휴가 같은 걸 사용을 했었고 이번 9대회에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총 7번의 결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의원이 이제 청가를 사용을 했었는데 청가는 청원휴가입니까? 네, 청원 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아니 뭐 정기 회의 중에 휴가를 간 겁니까? 네, 정기 회의 중에 이게 다른 때는 이제 뭐 이게 공식적인 회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게 청원 휴가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공식적인 회의 때 뭐 어떤 뭐 본인의 병원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상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이제, 사유가 네, 있는 불가피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청원 휴가를 사용하면서 이제 결석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그런 부분들을 경우는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뭐 논외로 하고 그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뭐 병원 치료 때문에 그랬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할 경우는 있는데 그의 그 이런 확실한 이유 아닌 사유로 또 청원 휴가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청원 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를 보통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예. 뭐 그런 뭐 사유를 알지 못할 만큼의 어떤 휴가 사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 점은 그럼 의원들의 건전한 행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결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의회 대수가 지날수록 좀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있나요? 그 지금 회의 출석해서 발언한 횟수, 뭐 이제 5분 질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횟수도 다 통계는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상임위원회 사실 뭐 회의 발언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세보진 않아서 좀 어렵고요.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8대 의회에서는 19명이 40건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9대 의회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3건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을 그럼 했습니다. 2번 하신 분도 있고 3번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다는 얘기네. 네, 1년간 아예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있고. 나중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일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8대 한번 같은 경우에 또 그게 초반 1년 기간을 대상으로 네, 8대도 다 거죠. 초반 네. 1년 기간으로 했었는데 예. 8대는 그래도 19명이 좀 대다수의 의원이 이제 1년에 걸쳐서. 네, 1년 개원 후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 이렇게 좀 봤을 때 19명의 의원님들이 좀 진행을 했는데 이번 9대 같은 경우는 14명의 의원님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장을 사실 제외하더라도 7명이 안 한 거라서 좀 어떤 이 편차는 좀 8대와 9대에서는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화된 숫자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컴플레인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 지금 자료들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대전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그런 자료들이 지금 그런 다 거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거 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자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발언 횟수, 참가 횟수, 발언 횟수도 저희가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 참여자치21년대하고 신현식 이슈토론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하는 항목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그걸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해외 연수 및 국내 연수 현황에 대해서도 통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9대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1년간 몇 분이 해외 연수에 참여했고 그때 들어간 비용도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용까지는 제가 지금 따로 준비는 해오진 아, 않았는데 예. 예. 비용은 그 해외 연수 계획서에 보면 예. 그 비용이 전체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이제 결산 내용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는 총 10번의 공무국외 출장이 이번 6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거의 상임위원회별로는 한 번씩 거의 다 갔으니까요.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한 번 이상은 이제 공무국외 출장 연수를 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빠진 분들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지금 다 확인은 하지 한 번도 안 못했고. 가신 분도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계획서 상에서는 보면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또 의회 그 정책지원관 또 뭐
관련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다녀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이제 통상적으로 해외 연수를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농후하더라고요. 놀러 갔냐, 뭐 관광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나가서 보는 거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할 때 동반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 의회 관련된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그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혹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견학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있을 거요?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이번 의회에서는? 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거는 뭐 자매 결연에 따라서 가거나 예. 또 저기 학예 유니버시티라든지 대학 체육대회 관련해서 뭐 또 협의하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그 외에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녀온 곳으로 이렇게 좀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동반자 중에 이런 시민 단체에서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뭐 올해 이번 대수에서는 없었고요. 지난 대수에서 사실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뭐 시민단체가 뭐 직접 같이 간다라고 하기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왜 그래요?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따로 그 지방의회 공무국의 출장의 예산이 이제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걸 같이 갔을 때 결국엔 사회적인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대전 시민분들과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갈 것인지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좀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가 돼야 적절한 뭐 견제 감시가 서로 이루어질 때 뭐 같이 가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신수식 20토론에서 참여자치 시민연대하고 연대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 어떤 목적과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느냐, 당초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가서 같이 보면 그것도 또 제대로 된 감시 역할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건 기분은 나쁘겠죠. 이제 뭐 가기에는 사실 뭐 해외 연수가 뭐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꼭 필요하다라면 가야죠. 가서 예. 정말 실제 우리 대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해외 사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가기 전에 사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냐라고 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사실은 그렇겠죠. 이게 시의회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일방적인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해서 너는 요까지만 관여해, 요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전 과정에 걸쳐서 의회의 모든 활동에 걸쳐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관계자분들께 저희가 보고하는 자리도 돼서 이제 의회의 구성 자체나 활동 내용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의원들이 명예직이었거든요. 지역 유지들 먹고 살만한 분들이 나와서 명예를 하나 더 얹어주는 이런 격이었으니까 보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보수가 국회의원에 비해서 지방 의원들의 보수나 대가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까지 발전하기에는 저희가 지방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소평가 내지는 저평가된 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이분들이 잘못한다, 부정적이다 이런 것만 갖고 저희가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네.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정책의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러려면 예를 들면 의원들이 주도하는 세미나나 토론회가 많이 해야 되고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다른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는 몇 개의 스터디 그룹이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에도 이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이번 구대의회에서는 지금 3개의 연구회가 있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각 연구회마다 한 5에서 7명 정도 되는 의원님들 각각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연구회, 뭐 그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회 등 이런 이름으로 지금 좀 3개의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것으로 뭐 예를 들면 확인했습니다. 구성원 전체를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는 저희가 구성원 전체도 밝힐 수가 있을 테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확인을 다 할 있는 수가 겁니까?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자리에서 몇 개의 그 공부 모임이 있다는 정도는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개가 있고요. 예.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기업 유치 연구회, 예. 지역 인재 육성과 대전 산업 발전 연구회 이렇게 3개가 있는 걸로 좀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활동이 결국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의원들이 많은 연구들 또 공부들을 통해서 또 지역에 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상호 토론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의회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면 적극 추천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의원들은 거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세 있을 개- 수도 있겠죠. 세 개, 네.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후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더 많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구의회도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비슷한 네, 네. 방식으로. 네. 또 하나는 이제 8대 같은 경우 한 명의 비례대표가 타 정당에 소속됐고 특정 정당에 모두가 다수당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접했는데 현충원 참배를 가는데 의회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만 가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통보를 안 해줬다든가 타당 후보한테는 나중에 별도로 참여를 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혹시 없었습니까? 특정 정당 중심으로 다수당 중심으로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수당은 배제됐다든지 아니면 참여가 제한됐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좀 제가 보고는 예, 왔습니다만은 그 다수당 의원들이 소수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부 결의를 한 걸로 내부 결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7월 초에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걸로 그게 7월 3일에 이제 예. 뭐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당론으로 이제 야당의 입법 활동에는 이제 그 조례 발의안에는 이제 서명을 하지 않겠다를 이제 당론을 정했다가 이후에 최근에 다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임위원장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개가 있는데 그것들 전부 다 본회의에서는 이제 회부가 됐는데 각 상임위원회에는 회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안이 지금 서명이 됐고 회부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논의가 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대전시의회에서 보이콧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게 결정이 된 겁니까? 타당이 발의한 조례에는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 협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했고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한 분이 이제 좀 같이 설명을 해줘서 발의가 됐는데 이후에 그거를 뭐 철회를 해서 이걸 회부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기상 더 논의가 필요해서 뭐 상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발의한 의원이 철회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 발의를 위한 요건이지 논의를 위한 요건은 아니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서명을 할 때 이 의안 조례안에 서명을 할 때는 최대한 심사숙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철회를 하더라도 취소되는 발안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반론으로 접근해서 모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책이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간섭하고 의존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발의했다 해서 우리는 협력하기를 그것이 전체 전부라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물론 뭐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원인이 합니다만은 있습니까? 뭐 알려진 바에 따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현수막을 뭐 대전 시내 전체에 걸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감정적인 싸움에서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그걸 별도로 풀어야지 이거를 시민의 대표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그렇게 힘겨루기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이고 네. 특수한 상황, 개인적인 상황을 일반화, 보편화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 그렇죠. 뭐 자세한 건 좀 더 알아봐야 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여기서 특정 정당, 다수당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지 그 당명을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출연자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사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네, 의지를 표현한 건데. 뭐 저희도 언론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토론자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네, 안 네, 하겠다는 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꼭지가 많은데 앞으로 의회 활동에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준비했는데 이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니까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 겸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저희가 조금 애매해요. 아직도 명예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설정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뭐 그분들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조직도 미흡하고 보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데 또 일정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전광역시 의원 겸직 사례가 이제 일정 부분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고 이 의원 겸직 사례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일단 현황 정도만 잠깐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2022년 첫 당선 이후에 이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부대의회에서 14명이었습니다. 아, 14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사실은 겸직을 신고한 상태이고요. 아까 그 어떤 당론을 결정했다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현수막 내용도 그렇지만 그 대전시의 모 의원이 해당 이제 그 업체로 있는 대표로 있는 이 업체에서 이제 그 대학교 축제 용역을 이제 몇 개 받아가게 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좀 의원 당선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이 축제 용역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나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제기되면서 해당 문제가 그렇게 좀 불거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조례 입법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좀 연결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확전이 되고 있구만요.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뭐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까? 일단 뭐 불법 부당한 내용 자체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사례가 지금 구대의회에서는 저희도 이제 같이 입장을 내면서 했던 거고 실제로 이게 그 불법 부당 감시까지에는 지금 찾아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2022년에 시행되면서 이제 뭐 사적 이해관계라든지 직무 기피 이런 것들까지 다 연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좀 찾아내서 지금 뭐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오히려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그러면 이제 보고 외부로 있습니다. 공개할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 확인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상임위 얘기도 하다가 그 문득 생각났는데 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도 교육 분야가 상당히 핵심인데 교육자치가 아직은 저희가 실종됐다고 봐야죠. 그나마 일부를 교육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에. 네.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습니까? 타 상임위와 비교해서. 실제로 그 뭐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대전시 예산이 이제 5조 거의 6조 이렇게 돼가면서 예산 감시하는 위원회가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세 개 위원회가 이렇게 대전시의 어떤 예산 그리고 이제 행정 이런 것들 감시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도 굉장히 방대한데 교육위원은 이제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을 다 감시하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감시보다는 관여. 네.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같이 이걸 뭐 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도 인원도 이제 좀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각 의원들이 본인들이 처음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뭐 의제들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심적으로 해나가는 활동을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정치학 하셨다고 하니까 그 벤담인가 그 원형 감옥 이론을 내세웠잖아요. 이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할 수 있을 때 감시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옥 이론이죠.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알지 지금 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 벤담은 그걸 사업화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보 사회가 됐으니까 우리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일부 선출직의 경우는 상대방의 관계자의 관여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니면 소극적인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선출직이니까 의원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소극적이거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지대라 이제 상호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요즘은 이제 그 논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치의 실현이라고 하면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 교육 관계자인 교사나 뭐 직원분들의 참여나 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정보도 공유해야 될 테고 활동 내역에 대한 상호 간의 의존이나 간섭이나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가 간섭과 관여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횟수는 몇 번이나 있었냐. 교육위원들이 개최한 토론회나 세미나 횟수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좀 네, 저희가 뭐 조사가 위원회별로 따로 조사는 아. 지금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의회별로 지금은 통째로 한번 확인을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구대의회에서는 간담회가 총 29번. 간담회도 네. 있죠. 예. 그리고 토론회도 토론회 28번 있었습니다. 네. 그건 1년을 뭐 8대, 7대하고 비교하는 건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한 비교 기준은 아니겠지만 혹시 8대나 그 전임 의원들의 활동하고 비교가 되는 게 좀 있습니까? 8대 때도 같은 기간으로 좀 두고 보면은 예. 간담회가 29번 있었고요. 비슷하네요. 네, 간담회는 비슷했고 똑같았고 토론회가 22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정책 아젠다를 발굴했다든지 구체적인 정책 형성으로 뭐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죠. 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럼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조례안들이나 뭐 어떤 건의안들 이런 것들이 좀 입법됐는지는 한 번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 이제 뭐 토론회는 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하는데요. 근데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의원이 이제 아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사적인 만남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담회로 뭐 딱히 그렇게 또 아니, 글쎄요. 볼 수는 뭐 없지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런 경우들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보면은 또 이제 이런 간담회 결과도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제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과연 이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라고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간담회도 좀 사실은 예. 있기는 합니다. 신천시계 이슈토론과 그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제 오늘 그 시작 첫 번째 그 토론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걸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저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요즘은 지방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출발은 지방에서부터 비롯된다. 지역을 위한 지역만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의 발굴과 실현 뭐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의회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의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이 저희가 많이 익숙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이걸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위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중앙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 권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는데 그렇게 가야 비슷해야 중앙하고도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그러려면 지방의회의 구조적 제도 개선은 뭐가 필요할지 혹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신 거 있습니까?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뭐 의회에도 보면은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방의회 권한을 어떻게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강시장 약의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단체장 중심의 그 정치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지방 정치구에도 여전히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좀 더 그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시민사회와 또 시민들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행 초기, 아직도 뭐 시행 초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 뭐 완전한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1년이지만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 개선점들을 또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제가 다수결이 반드시 공동선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냐에 대해서 또 여쭤보려고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설재기원 팀장이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대전광역시 기초광역시의회 모두에 대한 그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한 당초 취지대로의 활동은 미흡하겠지만 이제 그동안 그 소감을 짧게 한 30초 이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세요? 네, 뭐 대전시의회 그리고 5개 구의회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떤 지방의회가 비판받고 지금 위기에 빠진 것들은 내부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나오면서 이제 좀 변질되거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정보 공개가 어느 좀 불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루빨리 그 어떤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구의에서는 좀 구축을 해서 모든 시민분들이 다 보진 않겠지만은 이걸 보는 시민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지방의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시스템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오늘 뭐 첫날 첫 번째 토론 시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취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성숙과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가 당초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할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미비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무엇이 될지 그 다음에 의원 개개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요구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재식 이슈 토론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가 사회의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지역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